읽으면 읽을수록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샘솟으며 영감을 불어넣는 책을 나눕니다. 숫자와 실적 마감, 성과 지표와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 금융인들, 치열한 사내 경쟁과 인사 고가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상상력, 내 안의 창조성을 일깨우는 책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과 창의성이 만나는 살롱, 금융인이 사랑에 빠진 책, 금사빠TV의 김남희 기자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 우연 접속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우연의 의미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먼저 책 속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소름 끼치는 일을 경험한 적 있다. 정말 필요했던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우연히 떠오른 생각 하나가 삶을 뒤바꿔 놓거나 충동적으로 일정을 바꾸고 탑승한 비행기에서 오랫도록 연락이 끊긴 친구나 소울메이트를 만난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우연을 그저 즐거운 담소거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지금의 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능하다다. 우연 연구의 선두자인 버나드 바이트만 박사는 동시성과 세렌디피티를 활용하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한다. 바이트만 박사는 최신 연구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우연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해 의미 있는 우연을 일깨우는 개인적 특징과 상황적 요소를 설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준다. 더불어 우연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인간의 숨겨진 능력에 대해 살펴본다.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연을 잡아두기란 쉽진 않다. 하지만 우연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해 삶에서 더 많은 운을 누리라는 것이 바이트만 박사의 메시지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남희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직원정신건강상담센터장의 추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겐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믿는 쪽에 속한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던가 혹은 나쁜 일이 생긴다던가 하면 연락을 받지 않아도 꿈이나 몸의 반응으로 미리 알게 되거나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보관함을 열어보니 바로 그 시간에 당사자로부터 연락이 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셀 수 없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를 그저 우연이라 치부하거나 이후에 일어난 일을 역으로 경강부회해서 해석한 것이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만들고 때로는 독특한 사고체계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나는 넘어진다던가 물을 쏟는다던가 친구끼리 싸운다던가 하는 우연히 나쁜 일들이 생긴 걸 가지고 위층 사람들이 나를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식의 망상에 빠지는 것이다. 또 자신은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비밀스럽게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병적 사고를 하는 경우와 얼핏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들의 조합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종종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황당한 시도로만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과학적 사고가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된 근대사회 이후에는 중세나 고대에서는 존경받았던 신탁과 예언 능력 등을 아예 근본적으로 부정하였으므로
우연한 사건들의 조합을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들조차 숨죽이고 자신의 체험에 대해 함구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석심리학자인 카를 융은 용감하게 동시성 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책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스스로를 매우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는 젊은 여성이 풍뎅이 꿈을 말하는 도중에 우연히 상담실 유리창에 떨어진 풍뎅이를 발견한 융이 이래도 우연의 힘을 믿지 않겠느냐고 하는 장면은 유명한 일화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사파적 사건을 두고 우연의 힘을 강변하는 것은 동시성 이론은 아니다. 동시성 이론은 개인의 무의식이 집단의 무의식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인류의 고태적인 원형적 컴플렉스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설명하는 치밀한 이론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꿈을 꾸거나 큰 사고를 경험하는 백일몽적 불안을 겪었다. 뉴욕에서 일어난 9.11 테러 사건 이후엔 많은 미국인들이 빌딩에서 떨어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는 집단이 한꺼번에 겪는 외상후 증후군에라고 가볍게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즉, 비슷한 정신적 컴플렉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이는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집단적 사건으로서 역사를 바꿀 계기가 된다. 얼핏 비과학적인 이러한 사건들은 뉴턴 시대의 선형적 인과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현대 물리학의 불확실성의 이론이나 입자의 파장 이론 등으로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전자와 중성자, 양자들은 입자인 동시에 파장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서로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파장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파장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뇌파는 임상에서 아주 유용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다. 저자인 바이트만 박사는 오랜 정신과 의사 생활과 과학적 연구 경험을 갖고 융이 말한 동시성 이론에 대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모아 아주 쉬운 어조로 책을 내놓았다. 의학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도 따뜻하게 동시성 이론을 설명해 놨다. 인공지능 연구라던가 뇌 연구 영역이 더 심화되고 발전된다면 바이트만 박사의 임상적 경험과 이론이 더욱 발전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바이트만 박사의 책들을 보고 흥분해서 모든 우연적인 사건은 조합해 자신에게 예언의 능력이나 공간을 뛰어넘어 감지할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과대망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대개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은 무의식의 컴플렉스들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만 간헐적으로 감지되는 것이지 일상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 충실하다면 이런 우연의 사건들에 매달려서 또 다른 우연한 사건을 일어날 것만 기다릴 리는 없다. 바이트만 박사가 강조하다시피 우연한 사건들에게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평소에 현실에 잘 적응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이들이다. 새삼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객관적으로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관적으로 나쁜 운마저 좋은 운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말하는 운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지는 로또 같은 게 아니다. 그들은 우연한 상황들을 잘 알아채고 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의미 있는 결과로 행운을 쟁취한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이 단순히 운만 좋았다면 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한 사건들을 접하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흘려보낸다. 바이트만 박사가 책 말미에 만든 표를 보면서
한 번쯤 자신의 일상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수학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우연한 사건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부터 감각의 안테나를 세운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무의식의 바다는 알 수 없는 보물이 너무 많아 일생을 찾아다녀도 극히 일부분만 접하고 말게 되는 것이 당연하니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는 저자가 들어가는 말로 써놓은 글을 공유하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날 때 우리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신비로움을 깨닫게 된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기이한 우연 때문에 기분 좋게 웃고 신기해한 순간을 겪었을 것이다. 방금 머릿속을 스쳐간 노래가 라디오에 흘러나오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가 생각날 때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 인쇄된 글자로 우연을 맞는 손드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버지 댁에서 중국 음식을 먹던 손드라는 오즈의 마법사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여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매가 좋아했던 이 영화를 두고 동생은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함께 보던 생각이 난다며 답을 보내왔다. 엄마는 언제나 팝콘을 만들어 주셨지. 손드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런 손드라가 동생의 문자를 읽으며 포춘 쿠키 하나를 쪼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건 놀랍게도 팝콘이라는 글자였다. 손드라는 자신에게 막 일어난 이 특별한 일을 동생에게 문자로 전했고 두 사람은 그 순간 어머니의 존재와 평온함을 함께 느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우연에 거의 평생을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이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와 회의적인 자를 똑같이 납득시킬 수 있을지 생각했다. 나 역시 여러 번 우연을 경험했다. 하지만 1973년 2월 26일 밤 11시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 어떤 것에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 당시 31살이었던 나는 샌프란시스코 필모어 구역의 헤이스 거리에 있는 오래된 빅토리아풍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숨이 막혀 나도 모르게 부엌 싱크대의 머리를 박고 꺽꺽댔다.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기침을 해서 뱉어낼 수도 없었다. 먹은 게 없었기 때문에 목에 무엇이 걸린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숨이 막힌 것은 처음이었다. 15분쯤 지나서야 비로소 나는 목에 걸린 것을 넘기고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내 생일이었던 바로 다음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동부 표준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5,00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시간대도 3개 차이가 났다. 즉 윌밍턴의 새벽 2시는 캘리포니아의 밤 11시였다. 내가 숨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아버지는 본인이 흘린 피에 질식해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2월 27일 내 생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 이 경험은 나를 뼛속까지 흔들어 놨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우리의 연결감이 이런 방식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스위스 치에리에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한 남자의 눈앞에 누군가 익사를 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집에 오자마자 그는 끔찍한 장면이 스쳐간 바로 그때 손주가 집 앞 호수에서 거의 빠져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이야기 속의 남자는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이다. 그는 기이한 우연이 보여주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동시성이라는 단어를 붙인 장본인이다. 융은 개인적으로 이상한 사건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의 저작은 주로 이론적 고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연을 일원화한 이 저명한 심리학자는 양자 물리학과, 고대 철학, 그리고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라는 본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동시성 이론을 발전시켰다. 또 인류 역사상 많은 문화권에서 의미 있는 우연들이 그 존재를 인정받았음을 널리 알렸다. 나는 융과 거의 비슷한 숲을 탐험했다. 다만 길이 달랐다. 나는 두폰 기업의 본부가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자랐다. 그곳에서는 화학이 왕이었다. 몇 번은 학교 조례 시간에 이 회사의 역사를 다룬 영화를 보기도 했다. 윌밍턴을 가로지르는 브랜디와인 강 옆에서 출발한 이 회사는 한때 화약을 만들었다. 화학을 좋아했던 나는 스위스모 칼리지에서 화학을 전공했다. 내가 이 전공을 계속 밀고 나갔더라면 아마도 화학자와 화학공학자 사이에서 직업을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화학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분자를 생각해내는 사람인 반면 화학공학자는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생각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실용적인 길을 택했지만 화학 분야는 아니었다.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약을 쓸 때가 많으니 이 분야 역시 화학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마음의 일을 다루는 직업을 갖게 된 사람으로서 나는 내 삶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우연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 주제에 매료된 나는 결국 미주리 대학 콜럼비아 캠퍼스에서 우연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내가 편집자로 있던 정식의학 연례보고에 두 차례에 걸쳐 게재됐다. 이제 내 안의 공학자를 불러내 연구를 알게 된 우연의 이모저모를 실용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한다. 나는 스스로를 융의 이론을 활용하는 공학자라고 생각한다. 미주리 대학 콜럼비아 캠퍼스에서 시행된 연구가 증명하듯 적어도 보통 3명 중 1명은 기이한 우연을 경험한다. 친구나 동료가, 내담자이나 지인이, 커피를 사려고 줄 서 있는 낯선 사람들이 실제로 우연을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연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거참 신기한 우연이네.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내가 겪은 우연을 말해줄게. 모두가 최첨단 기술을 향유하고 요즘에는 자기 자신에게 우연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세워주는 스마트폰 앱도 출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연은 우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이성주의자들에게 우주는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시계이고 확률의 법칙은 이 장엄한 시계가 돌아가는 원칙이다. 이는 그저 단순히 고작 우연에 불과할 뿐이다. 혹은 이와 반대로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가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켜봐 주는 신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확률과 신 사이에서 무수한 이론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우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과 환경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는 마음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정보와 주변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사건이 나란히 놓여졌을 때 우연을 인지한다. 전화 다이얼을 각기 다른 손으로 돌릴 때처럼 마음과 외부 사건이 잠시 일치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마음은 이 신기한 관련성을 알아차린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우연의 일치는 놀랍다. 하지만 우연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법하지 않은 병치에 그치지 않는다. 두 사건은 반드시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다.
우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모아서 소개하는 책도 많고 구체적인 이론을 들어 설명하는 책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르다. 나는 우연의 사례를 제각각의 다양한 맥락에서 분리해 그 사건들을 어떻게, 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이야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우연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특징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성격적 특징뿐 아니라 발생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상황적 요인들도 있다. 이러한 특징과 요소들이 워낙 일관되게 나타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우연을 직접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삶의 모든 측면들에 대해 의미심장한 우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핀다. 2부에서는 우연, 특히 도구적 우연을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러한 우연이 주는 실용적인 도움은 두 가지다. 첫째, 나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연결해주고, 둘째, 궁금한 것이나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준다. 2부에서는 우연의 발생 빈도수를 늘리고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3부에서는 우리의 정신적 대기권인 사이코스피어에 대해 소개한다. 인간과 대기가 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듯 우리와 사이코스피어는 미묘한 형태의 에너지와 정보를 주고받는다. 정보, 에너지, 이 미묘한 교환이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많은 우연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숨을 쉴 수 없었던 일 같은 우연의 일치를 말이다. 그렇다면 우연이란 무엇일까? 우연은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일상의 변칙이다. 천문학의 경우 변칙적인 행성이나 은하계 덕에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발견이 가능해졌다. 지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연은 우리의 과학적인 세계관이 포착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암시한다. 우연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사랑과 돈, 일과 건강,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처럼 우연의 일상을 평범한 주제로 여기고 대화하다 보면 우연이 어디까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를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의 유형이 총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세렌디피티, 호레이스 월폴. 세렌디피티는 우연의 발견을 뜻하는 단어다. 18세기 영국의 하원 의원 호레이스 월폴이 예상치 못하게 어떤 것을 찾아내는 자신의 능력에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했다. 월폴은 세렌디피티를 정확한 관찰과 우연을 모두 동원해 원하는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리고 동시성, 카를 융. 동시성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카를 융은 함께 가치를 뜻하는 그리스어 스님과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 합하여 동시성이란 단어를 만들어 넣었다. 싱크로노시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는 시간상 함께 움직이다라는 의미다. 동시성의 큰 특징을 꼽자면 마음속 생각과 뚜렷한 인과적 연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 사건이 거울처럼 일치해 당사자에게 놀라움을 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시경험, 버나드 바이트만. 동시경험은 의미 있는 우연의 하위 집단, 즉 한 사람이 멀리서 떨어져 있는 사람의 고통을 동시에 경험하는 일을 가리킨다. 동시라는 뜻의 라틴어 시물과 고통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토스를 합해 만든 이 동시경험, 시물파티시는 공감과는 다르다. 공감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개는 그것을 그대로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동시경험은 다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힘들어하고 고통의 형태로 비슷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나중에 대해서야 이 괴로움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안다.
마지막 코인사이더, 버나드 바이트만. 우연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이트만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코인사이더라고 부른다. 우연이 중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코인사이더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게 마음의 상태와 외부 사건을 연결시킨다. 이 책 제목인 우연 접속사는 코인사이더에서 따왔다. 이 책은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연의 일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형태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삶, 사랑, 가족,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서 전체적으로 우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기 쉬운 우연의 의미를 보다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요. 특히 운명과 우리 직업에 있어서도 이 우연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사빠TV를 들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